한국 청년 10명 중 8명이 지금도 부모님 집에 살고 있습니다. OECD 36개국 중 1위예요. OECD가 2026년 한국 가입 30주년을 기하면서 보고서를 하나 내는데 거기 써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날카롭습니다. 단순히 한국 경제 성장했네 수준이 아니라 삶의 질을, 불평등, 지속 가능성을 전방위로 점검한 보고서예요. 쉽게 말해 한국 30년 동안 잘 살게 됐냐? 근데 모두가 잘 살게 됐냐를 따져본 거거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 성장은 맞는데 그 혜택이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한테요. 그럼 왜 청년이 문제냐? 한국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그 다음이 막혀 있어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급여도 괜찮은 일자리들이 대기업이랑 공공기관 소수에 집중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사실상 SKY나 상위권 대학 졸업장이 관문처럼 작동해요. 거기서 한번 튕기면 선택지가 확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게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대졸 여성 25에서 34세 중 21%가 취업도 아니고 구직도 아닌 상태예요. OECD 최고 수준이에요. 남성도 최상위권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학까지 나왔는데 일도 안 하고 일자리를 찾지도 않는 사람이 5명 중 1명꼴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 수준은 세계 최상인데 막상 졸업하고 나면 그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걸 OECD는 기술 미스매치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회사가 원하는 것이 따라 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자리를 못 잡으면 독립을 못 해요. 독립을 못하면 부모 집에 계속 있어야 해요. 그 비율이 실제로 81%나 된대요. 한 20대 청년은 한 번쯤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월세나 생활비를 고려하면 부모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어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주거비예요. 서울 전용 33제곱미터 이하 원룸 평균 월세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1만 원이에요. 지난달 대비 또 5.2%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도 매달 71만 원씩 반값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2030 세대 중 40%가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주거비를 꼽은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독립을 하고 싶어도 수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 2030 세대의 부채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어요. OECD 보고서도 이걸 따로 짚어요.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은 쌓이고 집은 못 나가고 좋은 일자리는 안 접히는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려요. 취업도, 연애도, 독립도 전부 다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2024년 기준 19세 34세 청년 중 5.2%가 극단적 사회 고립 상태예요. 아프거나 임신한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 중 32.8%가 이유로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라고 답했어요. 취업을 못해서 집에 있다 보니 이제 취업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립이 정신건강으로 직결돼요. 고립된 청년은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우울증 가능성이 2배, 자살 충동은 3배 이상이에요.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10대 14세 청소년 자살률이 200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무려 4배가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청소년 자살률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구조가 문제라는데 구조를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딱 이 시점에 흥미로운 사람이 서울에 나타났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다들 아시죠? 그 젠슨 황의 딸 메디슨 황이 서울대에서 특강을 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로보틱스 마케팅 수석 이사를 맡고 있는 35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 커리어가 진짜 이상해요. 메디슨 황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갈 거였어요. 아버지처럼요. 근데 젠슨 황이 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진짜 열정을 느끼는 요리를 해봐. 그래서 이미 써놓은 대학 지원서를 다 폐기하고 미국의 유명 요리학교 CIA에 진학했어요. 졸업 후엔 여러 나라에서 요리하고 와인 양조 일을 했고 그 다음엔 루이비통 모앤해시, 그러니까 LVMH에서 4년 마케팅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엔비디아에 입사해서 지금은 AI 로보틱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요리, 와인, 명품, 마케팅, AI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메디슨 황은 이게 다 연결된다고 해요. 요리, 와인, 명품 마케팅, 로보틱스 사이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장인정신, 집요할 정도의 세심함,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는 열망.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거든요. 어떤 분야든 결국 무언가를 만들고 세심하게 다루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리든 AI든 본질은 같다는 거죠. 여기서 메디슨 황이 한 말 중에 진짜 꽂히는 게 있어요. 비선형적 커리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엔 낭비되는 경험은 없습니다. 비선형적 커리어, 쉽게 말해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커리어 경로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대학, 대기업, 승진이 직선이라면 메디슨처럼 요리, 와인, 명품, AI는 완전히 구불구불한 경로잖아요. 근데 그녀는 그 구불구불함이 오히려 경쟁력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AI 시대엔 뭘 해야 하냐? 메디슨 황은 과업과 목적을 분리하라고 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예로 들면 코드를 짜는 건 과업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AI가 코드 짜는 걸 대신할 수 있어도 어떤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건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AI라는 로켓에 올라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과업을 AI한테 맡기고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지금 한국 청년들이 막혀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정해진 경로에서 튕겨나오는 거잖아요. 스카이 못 갔거나 대기업 못 들어갔거나. 근데 메디슨 황이 증명하는 건 그 정해진 경로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떤 목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거죠. 물론 이게 그냥 열정 갖고 살면 돼요라는 헛소리와는 달라요. 메디슨 황은 그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기술을 쌓고 도전했거든요. 자, 이걸 다 연결해보면 교육은 세계 최고인데 일자리는 소수에 집중돼 있고 집값은 올라가고 빚은 늘고 고립은 심화되고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이 구조는 분명 바뀌어야 해요. 근데 그게 내일 당장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메디슨 황의 말이 지금 이 시점에 의미 있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내 목적을 선명하게 해두는 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집에 있다면 그게 준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축하면서 내 목적을 찾으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댓글로 얘기 나눠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